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한 20여 년 넘게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어제 우리 신혜식 제가 잘 몰라요. 여기 오게 된지 제가 좌파가 아닌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좌파였더라고요. 공부를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을지 몰라도 세상을 모르는 놈들 교수, 판사, 교사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모르고 제가 중학교에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우파다, 보수다, 좌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은 항상 했어요. 나는 좌파는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치에 대한 나의 입장, 정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선동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동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먹잇감이 순진하고 어설프게 착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잘 모르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조금 사자 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제 나온 이유는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홍철기 이런 유튜버님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해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 교사가 사회에서 제일 3D 업종이고 제일 대접을 못 받는 게 교사지만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 있겠다 싶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내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선동당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광화문회를 제가 나가서 계속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제가 같이 막 박수를 쳤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막 욕할 때 제가 똑같이 공주가 뭘 알아 애기도 안 낳은 사람이 뭘 알아 제 입으로 그렇게 막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때 그 새벽녘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관저 앞에 가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국정농단한 사람을 저렇게 가서 좋아하고 쫓아다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화문에 막 탄핵할 때 뒤에 봤더니 이 젊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뭐 종이를 막 나눠줘요.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인쇄물이에요. 이게 뭐지?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런 무대가 너무나 잘 챙겨지는 걸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냥 나 같은 일반 국민들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순진하게 민노총이 뒤에서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무지몽매할까요? 저는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 거의 다 교사입니다. 의사 친구들은 주로 의사고요. 국회의원들은 친구가 주로 국회의원이고요. 교사들은 주로 친구가 교사예요. 저처럼 그래도 그나마 정치에 관심 갖고 이런 자리에 나온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든 각계각층에 좌파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전교조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데 다녀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이분들이 또 한 번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걱정이에요. 지금 중고생 촛불 집회를 연다는 거 들어보셨죠? 중고생 아이들이 촛불 집회, 탄핵 집회 지금 열고 있대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다 선동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이 국제 정치 외교학 그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 배치한다 그럴 때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 완전 선동당한 거죠.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아니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국제 정치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이란 이름으로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 각계각층에 나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 그러고 런승만이라 그러고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쳤다니까요. 제 입으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국사 교과서에 김원봉 뭐 문재인 때 김원봉 얘기 막 했잖아요. 김원봉 조선의용대 창설한 그 김원봉이를 제 입으로 그 사람을 막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애들한테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좌파의식이 뚜렷하고 무슨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필요하고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뇌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로 그러나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교사의 사명은 있어가지고 교과서에 쓰여있는 대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들한테 아주 재밌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 밑에서 키워졌으니까 그 아이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립정신이란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걸 읽고 나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스스로에게 생각이 아이들한테 시민혁명 가리키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여자들에게 투표권 주어진 게 1920년대 지나서야 1920년대까지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영국에서 이런 일을 해낸 거야. 시민혁명, 명예혁명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은 언제 여자 투표권 달라고 데모한 적 있어? 아니 그럼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투표권을 받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수립되면서 초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초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바로 우리 여자들도 투표를 했잖아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아니 대한민국 학교 선생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20여 년 넘게 이 조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토지가 국민들의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 농지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 동상 올리는데 대구에서 뭐 이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뒤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체험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여기를 자꾸 얘기를 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차세대 교육해야 돼. 여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저쪽은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이걸 이어받을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지킬 분들 지키고 나는 애들 데리고 이런 거 후세대 교육시켜야 되니까 20몇 년 동안 잘못 가르친 거 AS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상권 다 장악하고 있대요. 빈 자리에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도 없고 실업급여 중국 사람들이 다 타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우리를 살게 해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난리치는 저 누구예요? 그 역사 강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황현필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선동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아니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 아니 태블릿 PC가 있대잖아. 근데 왜 그걸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선동당한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렇게 선동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일을 계기로 우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부모들이 많이 돌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려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주제 넘게 한마디 했습니다.